네, 안녕하세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 세미나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입시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매년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에서는 이 트렌드를 잘 잡아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생, 중등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에 대한 투두 리스트까지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전략연구소의 전문위원 유태성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초등생, 중등생들이 이 고교학점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면 저로서도 큰 영광이겠습니다.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25년도인데 22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니고요. 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뭐냐면 그 2022년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애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요거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베타 테스터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막 나오다 보니까 이 막 입시 제도도 바뀌고 고교학점제도 적용되다 보니까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입시 전문가인 저마저도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내신 평가 방식이라든지 과목 선택이라고 하든지 실제 입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하지만 점점 그런 혼란이 가중될수록 어떻게든 효과적인 방법들이 좀 수렴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뭔지를 조금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이고 이게 꽤 오랜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요것에 준해서 입시제도도 모든 판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보려면 저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막 복잡해 보여도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뭐냐? 그냥 크게 처음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그냥 뭐 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평가가 되는 일종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교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쉬운 게 그런 거죠. 동아리 같은 거.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별로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요즘 학생들은 이거 체감 되게 많이 해요. 이 진로 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철학이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찾게 해주고 그 역량을 길러서 정말 대학교에 보낸다. 요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철학이다 보니까 이 진로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그 학교 교과활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생기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받은 내신 등급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뭐 입시제도까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고교학점제에만 포커스를 드릴게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줄여서 창체라고 그래요. 창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고교학점제는 사실 이 교과 쪽에 있는 거죠. 이 교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보통이 있고 전문이 있고 보통에서도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고 이 전문까지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보통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통과 선택. 공통은 뭐고 선택은 뭐죠? 말 그대로 공통은 공통이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와 1학년 2학기 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우는 대학교로 치면 교양 필수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혼란이 시작됐죠. 언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선택 과목은 몇 가지? 세 가지. 아유, 잘하시네요.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선택, 두 번째는 진로 선택, 세 번째는 융합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일반 선택은 뭐냐면 이 각 교과에서 핵심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거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간 거. 그래서 융합 선택은 그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섞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과목 선택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뷔페에 간 거죠. 뷔페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텐데 우리도 왜 뷔페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늘 먹던 음식은 좀 익숙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기엔 좀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언뜻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익숙한 과목을 선택하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메뉴 중에 아이한테 맞는 거를 먹게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먹는 걸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고교학점제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도를 탈 때 이 파도가 큰 파도가 오는 그 상황에서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파도 물결을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고교학점제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 세미나에서 핵심만 집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 과목이 3개가 있다. 일반, 진로, 융합.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이론적 베이스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교학점제의 파도를 잘 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복잡해 이게 체제인데 이거 또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아까 공통과목 공통과목 이거 몇 학년 때 배운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큰 문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율편성 이때 여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필수 이수 학점이다. 학점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학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몇 번 들었냐? 예를 들면 공통국어 원이 4학점이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월화수목 이렇게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학점을 들어야 된대요. 국어는. 그리고 수학도 8, 뭐 이런 식으로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필수 이수학점이 그래서 합하니까 84고 나머지는 얼마를 들어야 되면 90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창의적 체험활동 있죠. 요거는 18학점. 그래서 졸업할 때 192학점을 맞춰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공통보다 선택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고교학점제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거 굳이 그렇게 저렇게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죠. 왜 그러겠어요? 모든 교육 제도는요, 반드시 입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여도 제가 붙고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오, 좀 이렇게 들으니까 좀 너무 살벌하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권장 과목이라는 걸 막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설명 다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알 건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려 선택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과목이 되게 많은데 그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날 즈음 혹은 2학기가 시작될 때 되면 얘들아, 너네 2학년 3학년 때 뭐 듣고 싶어? 라고 해서 똑하니 공문이 와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애들이 이 공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대답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또 엄마 아빠도 이걸 또 알고 있다면 아이하고 또 대화가 될 수 있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정말 좋은 상담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돼요. 왜? 저희 때는 없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시간표 짜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애들은요. 시간표를 짜요. 그러면 시간표를 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표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더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국어, 수학, 영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국어 한번 볼까요? 국어, 공통 과목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 1학년 때 듣겠구나. 그런데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과 진로와 융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 각각 중요한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융합은 다른 과목과 믹싱을 하니까 어떻게 융합적인 사고할 때는 중요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니까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입시에 봤을 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선택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능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을 굉장히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 음영 표시된 거 있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다음에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영어 1, 영어 2. 여기 있죠. 이거는요. 수능 과목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선택 과목인데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선택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웬만큼 하면 선택하게끔 시간표를 짜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선택 과목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선택 과목이라고 쓰고 필수 과목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든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문제는 나머지 과목들이죠. 만약에 이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까 90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없죠. 요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을 보시면은 와 과목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문학과 영상, 저희 예전에 대학교나 가서야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직무 의사소통.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기하 미적분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공과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얘를 웬만하면 선택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웬만하면 얘를 좀 선택해줘라 라고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를 가겠다,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경제수학을 택하는 게 더 좋겠죠. 그쵸.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더 나의 사고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보면은 교과서 이름 같지가 않죠. 마치 단원 이름 같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세련돼졌어요. 이게 교과서 이름이에요. 과목의 개수가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과목도 있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고를 때는 뭘 못 고른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땐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진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나의 진로 방향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은 과목 선택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따라서 지금 초중등생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어떤 계열로 가야겠다 정도까지만 파악해도 과목 선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목 선택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사회하고 과학이에요. 사회학. 사실은 이제 문이과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과목을 뭘로 선택했는지만 보더라도 아이고 쟤는 공과대학을 좋아하는 애구나 아니면 아이고 쟤는 법학을 좋아하는 애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 이거를 다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도 보세요. 저쪽도 수능범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같은 과목들을 이 체제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거 사진 탁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 이름이에요. 단원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소재학과를 가겠다. 그럼 화학을 당연히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일종의 화학 1, 2, 3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화학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화학 반응의 세계 선택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위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이 일종의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가 든든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열을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지 이걸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은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들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 이제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는 반드시 들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는 혹은 본인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쪽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 예술, 기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가는 친구들은 기술, 가정 쪽에서 많은 과목들을 듣게 되겠죠. 이거는 제2외국어, 그 다음에 교양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많이 개설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만 잘 활용하면 자사고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이용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진로 융합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이런 과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이거 찍으신 다음에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는 것도 굉장히 어릴 때 좋은 연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죠. 선택 과목이 반드시 이렇게 택하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 제가 이제 경상계열이라고 하면 뭐냐면 경영, 경제 아시잖아요, 그죠? 경영, 경제를 택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국어교과보다는 수학 쪽에서 이렇게 경제, 수학 같은 거, 실용 통계, 그다음에 사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와 법, 경제 이런 걸 듣겠죠. 이 대조해서 보세요. 이건 이제 이공계열,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선택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국어를 많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 수학은 꽉 채우고 과학 쪽으로 채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비게 되는 거죠. 왜냐? 들을 학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 아이가 이공계열, 경상계열을 지우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과목 선택만 보더라도 얘는 경상계열에 맞겠네. 얘는 이공계열에 맞겠네. 금방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계열에 맞는 과목을 택해줘야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과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비교를 해볼까요? 문과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상계열하고 이제 어문계열 쪽 보면 아무래도 수학 쪽보다는 국어 쪽이 많죠. 그리고 영어 쪽이 많죠. 반면에 사회는 좀 사회로 해서 조금 슬림하게 해줘. 요것만 비교를 해봐도 이 친구는 어문계열에 특히 이제 국어 국문이나 영어 영문 쪽 얘는 어문계열 쪽에 맞겠구나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난 저 과목 선택하면 내신 힘드니까 쉬운 과목만 택해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막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얘들아, 너네 과목 선택할 때 이건 좀 꼭 들어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문대학 같은 경우, 사범대학 같은 경우, 생활과학 일부대학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들어줘. 한문이나.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하는 친구가 제2외국어나 한문이 자신 없다고 피하면 나중에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권장 과목이라고 했죠. 사실은 문과 계열은 그렇게 이제 사실은 엄격하진 않는데 이과 계열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쭉 봤더니 수학에서 기하고 미적투는 웬만하면 택해줘야 돼. 꼭 해줘. 웬만하면.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간호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기하 또는 미적투.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은 과별로 이과 가려면 물리학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알겠지? 생각해봐. 전기정보공학부로 오면서 물리학을 안 들으면 그게 말이 되겠니 얘들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세 과목 진로 선택해서 이 표를 벌써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기하 양자 이거 들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필수적으로 의과대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세 과목.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결정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요 다음 것도 요거에 맞는 걸 해줘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선택 이걸 모르고 과목을 선택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서울대만 발표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려대도 그렇죠. 수학 정말 중요하다. 그죠? 진짜 중요해요. 이래서 수학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과학도 그 과에 맞는 건 꼭 들어줘야 된다. 엄마 나는 저 과목 들으면 내신 못 받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이거는 내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꼭 들어줘야 돼. 이거는 진짜. 그리고 중앙대. 여기도 보세요. 미적투 기하는 웬만하면 들어줘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과가 이제 이공계열 쪽이긴 하지만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금방 나오죠. 이제 일반 진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요. 중앙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이거 벌써 발표됐어요. 그리고 경희대도 발표를 쫙 했죠. 정말 미적, 정말 투,
그죠? 그 다음에 이전 과학교과, 물리, 화학, 생명, 과마를 틀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과목은 뭐냐면 얘를 안 들으면 감점!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고요. 권장 과목은 얘를 들으면 가점!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둘 다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입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채점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전에 뭐가 필요하죠? 나는 어떤 계열로 내 과를 결정했는지를 사실 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각 대학교의 이 권장 과목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대입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과목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에 대한 적합도를 보는 거죠. 이거 전공 적합도라고 하는데 이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입시에서도 사실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각 대학의 이 권장 과목을 지금까지 보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알겠어 이제 고교학점제가 뭔지 알겠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내가 융합 선택도 뭔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 초등생 또 중등생 자녀들에게 어떤 준비 목록을 줘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차례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의 미션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때 굉장히 다양한 학과 탐색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진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로 체험 뭐 했는데 무슨 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그거 정도만으로도 아이가 대화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그 프로그램들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나는 과는 이과를 갈 거야 라고 정하다가 나중에 이걸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1학년 때는 굳이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냥 다양한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쪽이 강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없다면 수학, 과학을 중요시하는 이공계 쪽이 조금 나랑 맞나? 요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어학적으로 감각이 있거나 재미를 붙인다면 나는 좀 인문 계열이 맞나? 요 정도의 느낌만 가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이 자유학기제를 좀 적극 활용해 보자.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를 마치게 되면 1학년이 끝나게 되면 2학년 3월 2일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 생활기록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뭐 주제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하게 보면서 아이랑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성적을 가지고도 좀 대조를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계열이 유리할까? 이 정도의 대화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공 계열을 결정해라. 이건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 저 공통과목 하다가 뭐 나중에 결정하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하면서 밑에 창의적 체험 활동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동아리가 되게 3월 달에 결정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뭐 신소재학과를 가고 싶다, 약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화학 동아리 가면 참 좋겠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자유학기제의 경험, 그 다음에 나의 성적들을 토대로 전공 계열을 한 2-3가지 정도만 좀 결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설대학교를 탐색해보자. 탐방하지 말고 탐방해도 특별히 볼 게 없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어떤 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이 대학은 무슨 과가 유명한지를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전공 계열을 가고 그 계열이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 대학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선택 과목 준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강의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이 사회 과학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들 보시면서 이렇게 정한 계열이면 이 계열이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 선택에 대한 공문을 받았을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당황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과목에 대한 확신
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생기부 구성, 또 대학교의 평가,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유도,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제도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고교학점제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각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강론이.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교육 각 캠퍼스에서 각 연령에 맞는 설명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녀 교육을 이렇게 리드하실 때, 또 같이 동행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고 큰 열매까지도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